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1번입니다. 사채권자와 주주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 확정적인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이익의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고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채권자는 사실상 이거는 그냥 채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주주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되어 있는데 사실 손실 나면은 본래는 배당을 해주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확정적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사실상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은 이제 사채권자도 맞지도 않고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도 맞지도 않고, 근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채권자니까 이제 주는 건 맞지만 이거는 채무에 관련된 부분이고 배당금은 자본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봐서 이렇게 다 맞지가 않다 이러면은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린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본은 소유주 지분으로 순자산이라고 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을 의미한다. 소유주 지분 맞죠? 말 그대로 지분이고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채는 만기가 되면 상환이 되나 자본금은 감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감소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사채는 만기 되면 상환되는 게 맞아요. 이건 타인 자본이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자본은 감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감소되지 않는다. 말이 맞아요. 소가 안 시키는 이상은 자본금 내려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기업 주식 배당금, 자기 주식 등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소속되어 있는 부분 맞죠?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2021년도 초에 주식회사 3일에 자본 총액은 100만원이었고 2021년도 중에 자본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주식회사 3일에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본 총액은 100만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다고 돼 있죠. 중간 배당을 했어요. 중간 배당은 당연히 돈 빼주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무상증자 100주에 800원. 그래서 얼마예요? 8만원. 사실 무상증자는 자본 전입인 경우가 많아갖고 사실 이거는 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자본 총액을 묻는 거라. 만약에 자본금만 물어보면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결산 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 10만원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예요? 105만원이 맞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 100만원에서 중간 배당 5만원 빼고 그 다음에 9월 20일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불변이죠. 자본 전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10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105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3년 2회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그대로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3회차 문제 맞아요, 게다가.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나온 상태예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는 매출원가랑 그 다음에 판관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아주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광고 선전비, 이거 판관비죠. 외환환산이 이용료상 감가상각비 이것도 빼고, 배당금 지급에 이거는 빼고, 이거는 저기 부채성 계정 과목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은 80만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영업의 이익은 어떤 거예요? 외환환산이. 그 다음에 비용을 하면 얼마예요? 두 개 합치면은 7만원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79만원이죠. 선생님, 법인세 비용은 왜 안 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전이익이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이게 단기 순이익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3번의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순이익 보고 방법인 포괄주의와 단기업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와, 이 문제가 제가 회의관리 하면서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단기업적주의가 원래 안 나오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포괄주의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괄주의보다는 단기업적주의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포괄주의 위주예요. 단기업적주의라기보다는 그 포괄주의에 입각을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IFRS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IFRS가 아니고 GAAP에 대한 부분인데, GAAP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최대한 이제 구분해가지고 넣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도가는 증권 평가 손익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포괄주의를 해가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포괄주의는 단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의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거였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3번, 포괄주의는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항목도 이익 창출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한다. 맞습니다.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경우에는 자주 생기는 계정 과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것도 손익과 이제 그 부분에 보여서 이제 포함시켜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럼 4번, 단기업적주의에는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만 손익계산 포함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비경상적하고 비반복적인 경우에는 비반복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거를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업적주의를 안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안 쓰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이론상.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수익인식 기준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할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에요. 1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할 시점의 수익이 아니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 경우 상품권의 발행 금액은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수령한 현금과 차익은 상품권 할인 금액으로서 선수금에서 차감 표시를 해야 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할인액은 말 그대로 그냥 할인 비용으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 선수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자산 수증 이익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의 결과인 수익으로 볼 수 있다. 아니죠. 이건 뭐예요? 영업외 수익이죠.
자주 생기는 계정 과목도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할부 판매의 경우 수익인식은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인도 기준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거 몇 번? 35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주식회사 3일은 상품을 할부 판매합니다. 2021년도 1월 1일 상품 판매 시 주식회사 3일이 인식해야 할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주식회사 3일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장기 연불에 대한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뭐 몇 번 나왔었고요. 자, 상품의 원가는 40만원. 네, 매년 말에 20만원씩 3년간 회수한대요. 그럼 실제로 받는 금액 얼마예요? 60만원을 이제 수령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 이게 뭐예요? 이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은 5%로 계산했을 때 2.7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이제 3년 후에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수령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2.72 이렇게 이제 봐요. 54만 4천원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현재 그 연금 가치가 얼마냐면은 54만 4천원. 이때 이자 수익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표를 만들어 보죠. 2021년도 1월 1일 54만 4천원. 이때 이제 이제 이자는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요. 5%.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령 금액은 얼마냐면은 매달 20만원씩 빠질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차익이 나오겠죠. 장기 연볼 조건은 하는 원리만 알면은 진짜 쉬워요. 자, 여기서 이자 5%는 빼는 게 아니고 더해 주셔야 돼요. 자산이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54만 4천원에 0.05 하면 27,2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금액과 더해줘야 돼요? 54만 4천원 더하기 27,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7만 2,200원 빼기 20만원 하면 얼마? 37만 2,200원이 남는 거예요. 차익은 굳이 걸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7만 2,200원에 곱하기 0.05 해주면 얼마? 18,560원. 점점 내려갈 거예요. 왜냐면은 돈 받는 금액이 이제 있으니까 그만한 이자 수익도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럼 빼기 얼마? 20만원. 얼마? 18만 9,760원.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0.05를 해주면 얼마? 9,488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89760 더하기 9488 해주면은 199248 빼기 20만원 해주면은 752원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 이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3일이 인식할 현재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굳이 표를 안 만들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2022년, 2021년도 장부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 차금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54만 4천원이요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도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3개가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이제 시야 넓히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하고 싶지만 3번이 아니에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36번의 답은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기 때문에 내가 돈 받는 금액이 60만원에서
544,000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5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금에서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544,000원의 차액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확인. 자, 어떤 거예요? 수익과 비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거는 뭐 사실 해설할 필요는 사실 굳이 없는데 1번과 2번과 3번은 어디예요? 자본 항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과 점수 주려고 만든 문제니까 꼭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매출 및 매출 채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및 매출 환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애누리 환출 환입 없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티저를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들 회의관리 2급 제 기본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왼쪽에 이제 기초금액, 오른쪽에 발생금액, 외상매출금 발생금액, 그 여기에 회수금액, 그 다음에 여기가 기말금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21년도 1월 1일 매출채권 잔액 얼마냐면은 3,5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 중 회수금액 얼마예요? 7,5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금액 얼마냐면은 2,5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얼마? 대차평균 원리에서 1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쉽고요. 그러면 실제 매출 금액은 모든 게 외상 매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발생 금액이 이퀄 매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억에서 3,500만원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 6,5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외상 매출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외상 매출이 어디 있으니까 6,500에 매출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1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유형자산이랑 투자자산 등의 취득과 처분 관련하여 발생된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표시한다. 이건 아니죠.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인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영업활동은 실질적으로 이제 판관비 쪽 위주로 이제 보아주는 게 맞고요.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활동 등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표시한다. 재무활동은 이제 주로 이제 수익 창출활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약간 이제 차입금이라든지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자금의 차익과 상환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현금의 유출입을 표시한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죠. 차익과 상환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투자활동이 아니죠. 뭐예요? 재무활동이죠. 그래서 1, 2, 3번 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활동별로 현금의 유출입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은 세 가지가 맞고 유출 표시한다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현금 흐름을 수반하는 거래 내역이다. 주어진 자료만을 고려하는 경우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현금 흐름표에 표시될 투자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투자자산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거의 뜻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디귿인데 디귿이 해당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회사의 자금 조달 아니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다라는 뜻은 투자활동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 처분하고 돈 받았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45,000원만큼 어떻게 돼요? 순유입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을은 재무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영업활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건 4번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무회계 파트에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저는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